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5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이제 주말장이 또 됐네요. 어제 저녁에 또 한번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시장이 완전히 출렁거리는 하락이 왔습니다. 뭐 골드 실버뿐만이 아니라 주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좋은 어떤 부분으로 다 하락하고 유가는 급등을 하고 뭐 하여튼 상황이 어제 저녁에 미국 시장에서 펼쳐졌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골드 시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트로 온스당 국제 골드 가격은 1692불 19센트, 1g 가격은 54불 41센트, 1kg 가격은 54,405원 33센트에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26만 9천원, 팔 때가 25만 6,500원, 물론 거래 기준가입니다. 자, 이것을 그램으로 나누면 살 때가 7만 1,733원, 팔 때가 68,400원에 지금 국내 골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 국제 시세는 지금 현재 25불 1트로이 온스당 25불 23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940원, 팔 때가 3,520원, 이것을 그램으로 나누면 살 때가 1,050원, 팔 때가 938원. 이것이 이제 거래 기준가입니다. 오해를 하시면 돼. 여기서 이제 부가세 수수료가 붙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저녁에 그 뉴욕장 코맥스 시장 끝물이죠. 코맥스 시장 끝물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해서 다시 반등하지 못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오늘 아시아 시장에 조금 반등했습니다만 다시 흘러내리는 어떤 이런 현상이 어제 저녁에 있었습니다. 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금융권에는 또 내지는 원자재 쪽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미 10년물 국채 금리죠. 금리가 어제 폭등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파월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에 엄청난 변화가 왔는데, 그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의 그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미 증시는 어제 폭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는 뭐 상승을 했었고, 미 국제 수익률도 그 말 나오자마자 바로 고공으로 1.56이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1.56입니다. 어제가 1.48일이었죠. 어제도 올랐는데 어제 저녁에 더 올라버렸죠. 그 다음에 그 원자재 쪽에 골드 실버는 지금 현재 골드가 1687불, 실버가 25.14불. 지금 오히려 지금 실물 시장이 더 좋은 반응으로 좋은 어떤 내용이 나오고요. 원 환율이 달러 상승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1132원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소폭 하락을 했고요. 46,682불. 그 다음에 이더도 조금 하락해서 1,472.9불. 요렇게 좀 소폭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럼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국채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죠. 그 큰 것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온다는 이자가 금리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그 심리 자체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기준을 이제 삼고 있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가 1.60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1.40대에서 저번 주는 뭐 어떻게 보면 이번 주는 안정이 되는가 했는데 어제 저녁에 연준 의장의 그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뭐 거의 1.56, 1.60 가까이가 밀어 올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월 연준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이실직고를 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뭐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돌아올 때 그 3년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로 계속 그냥 무말해가 왔는데 중요한 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그동안 시장이 안 먹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금리를 유지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인내심은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 상황이 어제 확인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정시는 바닥을 쳤고 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고 달러도 상승을 했고 기름값도 어제 4% 폭등을 했고 뭐 난리가 난 거죠. 원자재는 폭등을 했는데 유일하게 골드 실버만 틀어잡아 가지고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이런 어떤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의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1.54%, 56% 정도 그 올라가 있는 어떤 상황들이 지금 상당히 그 금융권에 큰 파고로 지금 현재 어제 증시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금리는 폭등을 했고 원자재는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골드 인덱스 외환의 영향을 주는 어떤 부분들은 다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뭐 골드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어떤 상황들이 어제 저녁에 벌어졌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도 뭐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 유로도 바닥을 기고 있고 파운드도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와 파운드가 상승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계속 바닥 길 수밖에 없다. 어제도 제가 그랬죠. 지금 현재 이거 조정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뭐 잘하면 보합 정도. 역으로 어제 파월 연준 물론 의장의 어떤 그 발언 때문에 그랬지만 저는 뉴욕장에서 어제 좀 반등을 하지 않겠냐라고 봤어요. 어제 사실 아시아장부터 유로장까지는 다 거의 보합세로 흘러갔단 말이죠. 조정선에서.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 한마디에 그냥 그 얘기 안 했으면 제가 볼 때 어제 조금 상승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 결과가 나타날 뻔했고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그 발언을 하면서 정시도 폭락, 금리는 폭등, 골드도 폭락 상황이 지금 그렇게 어제 판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상원에서 미 부양책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이 돌입을 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번 주죠. 저번 주에 그 하원에서 통과를 해서 상원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임금 인상안 그 인상분에 대한 부분만 아마 제외하고서 나머지는 곧 협상에 그 협의를 해서 진척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전반적인 흐름은 오늘도 제가 볼 때는 보합할 겁니다. 보합 조정장으로 가지 않겠냐 요 보고요. 지금 유로화나 파운드가 만약에 더 빠지게 되면 오히려 지금도 사실
미 달러는 조금씩 야금야금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골드나 실버가 야금야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림이다. 어제 사실은 실버가 더 이제 사실은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실버는 제가 볼 때는 실버는 사실 별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실버는 지금 조금 이 상황만 조정이 끝나게 되면 한번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버는 어제 저녁에 난폭이 더 컸지만 조금 어떤 분위기 조정이 끝나고 나면 강하게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버는 크게 염려를 하진 않는데 골드가 이제 항상 걱정입니다. 골드가 상황은 어젯밤에 벌어진 일이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금융권이 증시도 하락하고 지금 골드 실버도 하락을 했고 유일하게 상승한 것은 금리 그 다음에 달러 지수 그 다음에 원자재 쪽은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제 유가가 4% 폭등을 했죠. 거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오펙에서 감량 감산을 하겠다 어떤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어제 파월 연준 의장 발언과 맞물려서 4%는 유가가 폭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그 영향이 오늘 그 아시아 시장은 계속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런던장까지는 잘 갔어요. 런던장 부분부터 조금 출렁거리기 시작했는데 다시 회복을 했고 뉴욕장이 넘어가면서 계속 이 등락에 있다가 한 방에 어제 무너진 그런 내용이다. 그 전에도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연준 의장 발언이 지금 아니다 했던 발언이 이 시장에 안 먹힌다. 그 얘기도 했었죠. 제가 이미 시장이 연준의 의도를 다 읽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이 발언을 해서 금리를 좀 떨어뜨리는 어떤 가이던스를 줬는데 그게 벌써 연준 의장이 시장이 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계속 파월 연준 의장도 밀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어제 그런 어떤 발언을 실토한 것 아닌가. 뭐 제가 볼 때는 실토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뭐 설명하다가 그 발언을 조금 실수를 했지 않느냐. 그걸 의도로 숨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적나라하게 나타나면서 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물가를 관리하는데 심각하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이제 어제 뉴욕장에서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오늘 시장도 그 유로 하나 지금 파운드가 계속 이 부분으로 지지부진하다면 마이너스로 지금 뭐 0.03, 0.08이지만 큰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이 정도면 어느 순간 또 그 플러스로 돌아설 수가 있는데 플러스로 돌아서더라도 거의 0.20포인트 이상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이 골드 상승 분위기를 꺾을 수가 없다. 결국은 채권 수익률이 저 정도 강세를 띈다라는 것은 달러가 원래는 이제 달러가 지금 하락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 달러가 이제 이렇게 강세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의도한 바대로 가지가 않고 굉장히 혼조스럽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혼조스럽다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도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계속 지금 달러는 풀어야 될 어떤 상황이고 처음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의도를 한 거는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모든 상황들이 너무 작년 가을마더라도 미 대통령 선거 끝나는 점 했을 때 굉장히
이 그 코로나에 의해서 이제 그 셧다운이 되고 막 이러면서 뭔가 이게 그 분위기가 깔아앉는 어떤 내용이라 연준에서는 자금을 투입해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백신도 다 나오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발병 확진자가 50% 이상 뚝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압박을 받는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그동안에 연준 의장이 해가왔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멘트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이 파월 연준 의장의 생각을 먼저 읽어버렸다는 게 문제죠. 최근에 들어와서 계속 아직까지 괜찮다, 아직까지 괜찮다 했지만 시장에서는 안 괜찮다, 안 괜찮다, 안 괜찮다 하면서 계속 금리를 밀어 올린 거죠. 결국은 어제 그것이 밀려서 확인을 해주는 그런 꼴이 돼버렸는데, 미 주식도 지금 어제까지 연 3일째 하락을 한 거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미 확인된 내용이고, 이제, 연준에서 지금 이 금리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익률 고곡선 제어 정책 지금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금리 쪽으로는 채권 쪽으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쓸 가능성이 이제 더 많아졌다.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을 조금 더 3월 오늘 벌써 5일이니까 아직 연준 회의할 FOMC 회의를 할 시간도 지금 거의 열흘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뭔가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오지 않겠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아마 연준에서는 쓰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채권 매입은 지금 현재 수준으로 계속 한다라고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채권 매입을 하는 그 부분을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을 이렇게 많이 매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나. 또 내지는 단기 채권 매입을 좀 정리를 하고 장기 채권 매입 쪽으로 해서 장기 채권 수익률을 좀 떨어뜨리는 요런 어떤 트위스트 정책을 시행하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어쨌든 파월 연준 의장도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최근에 들어서 코인이 난리를 쳐가지고 코인을 조금 잡아놓고 나니까 이놈 또 국채 금리가 또 요렇게 해가지고 여하튼 시장 흐름이 지금 현재 굉장히 혼조한 어떤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이제 이것을 연준 의장이 어떻게 이제 이걸 물가와 금리를 잡아갈 것이냐, 그거는 이제 연준 의장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골드 실버가 오히려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상승을 해야 될 내용들인데 계속해서 이런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에 의해서 골드 실버는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고, 다른 원자재는 지금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참 골드 실버 시장이 굉장히 어두운 사실이다. 어두운 건 사실이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대형 부양책을 앞에 두고 있고, 지금 이제 채권 금리를 잡게 되면 골드 실버는 이 눌러졌던 것이 한번 튀어오르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단기 조정이다. 그렇게 누가 표현을 하긴 하던데, 저는 단기 조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채권 금리에 눌려져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라고 볼 수는 저는 없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특히 골드 같은 경우 채권 금리가 지금 꺾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하락세로 갈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골드는 채권 금리를 보고 매수를 잡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실버는 바닥에 있을 때에 조금씩 주워 놓는 게 좋다. 저는 제가 26불 선이 거의 저점으로 형성되지 않겠냐 그렇게 봤는데, 결국은 25.8불까지 떨어졌어요. 25불 25.10불 25불 10센트까지 예상보다 더 지금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25불 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매수를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이 조정이 끝나면 실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주말 장이고요. 지금 뭐 항상 주말 장은 조금 하락하는 분위기는 없잖아 있었는데, 어제 워낙 새벽에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조금 반등을 할 가능성이 많다. 매수 세력이 분명히 어느 정도 있지 않겠냐 보고요. 이제 금리가 오늘 낮에도 지금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금리도 지금 1.56에서 1.4포인트 정도는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 거의 조정 하락 분위기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고요. 뉴욕장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조금 반등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좋아요, 구독,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저희들은 매일 국제시장이 설 때는 시황을 분석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께 제가 매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고 싶은 분들은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데, 방송 들으시면 듣고 나서 뭐 궁금한 점이나 안 그러면은 그 어떤 인사라도 좀 댓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그 최근 들어서 댓글 그냥 많이 시청을 하시는데, 그 댓글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용기가 됩니다. 저도 뭐 사실 업무적으로 굉장히 바쁜데 이 부분을 시간을 쪼개서 분석해 가지고 계속 업로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뭐 하는 부분은 감사합니다만은 댓글로 조금이라도 인사라도 나눠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받습니다. 저도 어쩔 때는 굉장히 이 일에 제 개인적인 어떤 업무 때문에 이렇게 할 때에 이거 매일 안 빠지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고충스럽습니다.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구독자님들께서 지금 그 방송을 기다리는 분들이 매일 뭐 한 6, 700명 정도가 이 방송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잠을 안 자더라도 잠자는 시간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계속 제가 운영을 하고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니까, 또 응원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말 장이고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어서 오늘도 아시아장은 그 영향권에 있을 것 같고요. 유로나 그 다음에 뉴욕장에서, 런던이나 뉴욕장에서 무슨 변화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실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이니까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고요. 골드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집니다. 자, 주말 장이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희들은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9시에 저희들 그 실시간 방송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중이라도 어떤 시장이 큰 변화가 온다면 실시간 방송으로 속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